여러분, 잉어는 예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길조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창경궁, 경복궁 등 궁궐의 연못에서 주로 비단 잉어를 기를 정도였으며 잉어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오도, 즉 9마리 비단잉어 그림은 영원한 번영과 출세를 의미합니다. 중국어에서 구는 오레다와 발음이 같아 번영과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저희 집은 유독 이 구오도와 관련하여 좋은 일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저희 집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잉어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아왔던 것으로 가족 모두에게 행운과 긍정의 에너지를 상징해 왔습니다. 이 그림 속 잉어들은 생동감 넘치는 색감으로 그려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듯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이 잉어 그림을 통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믿으셨습니다. 사실 그림 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들의 모습은 마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무실 한가운데에도 비슷한 잉어 그림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그림이 사업의 번창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셨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그림이 실제로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겠지만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 역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매번 긴장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거실에 잉어 그림 앞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그림 속 잉어들이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내가 마주한 시험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잉어 그림이 가진 풍수적 가치는 아마도 이런 믿음과 긍정의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색감과 생동감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이러한 긍정의 에너지는 곧 우리 집안을 비롯하여 어떤 공간에서든 행운과 번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잉어 그림, 즉 구오도에 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잉어는 단순히 물고기를 넘어서 깊은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잉어는 오랜 세월 동안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궁궐의 연못에서 비단잉어를 기르는 전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지 잉어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잉어가 지닌 상징적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잉어 그림에 담긴 상징 중 구오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오도는 9마리 비단잉어를 그려 영원한 번영과 출세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중국어에서 구의 발음은 오래간다와 동음이어서 이 숫자가 포함된 상징은 길고 지속적인 번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징은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문화의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가정을 꾸리는 젊은 부부에게 구오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지속적인 성장의 바람을 상징하며 이는 실제 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용문의 상징성은 잉어가 거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합격, 승진 등 인생의 여러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기며 최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상징은 특히 수험생이나 승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징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등용문 그림을 선물로 주는 것은 그 자녀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잉어 그림을 어떻게 걸어놔야 하는지 또 운을 끌어들이는 잉어 그림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잉어 그림은 풍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잉어는 흐르는 물과 함께 번영과 불을 상징하는데, 이는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 재물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상징에서 비롯됩니다. 재물운을 높이고자 하는 공간에 잉어 그림을 걸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잉어 그림 선택할 때는 색상과 형태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황금색이나 금색 잉어는 재물과 불을 상징하며, 특히 황금색 잉어가 보물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은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길조를 나타냅니다. 또한 물살을 헤치며 뛰어오르는 잉어의 모습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의지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잉어 그림을 고르셨으면 이제 집에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잉어 그림을 걸 때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잉어가 집안의 중심을 향해 헤엄치는 것처럼 배치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는 잉어가 집안으로 긍정적인 기운과 재물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입구나 접수대 근처에 배치하여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재물운 외에도 여러 가지 운을 끌어들이는 잉어 그림 3가지와 배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과 장수를 위한 잉어 그림.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풍수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잉어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 주로 거실이나 식당과 같이 가족 구성원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걸어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과 활기를 상징하는 잉어의 이미지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특히 물의 흐름이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듯한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업장의 번창과 성공을 위한 잉어 그림. 사업장이나 사무실에는 재물운과 성공을 불러오는 잉어 그림을 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호도와 같은 그림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사무실 입구나 대표자의 방에 배치하여 사업의 번창과 재물이 유입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지를 상징하며, 이는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셋째,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잉어 그림. 가정에서는 행복과 가족 구성원 간의 화목을 기원하는 잉어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이나 가족이 자주 모이는 거실에 배치하여 가정의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잉어가 서로를 바라보며 헤엄치는 모습은 가족 간의 사랑과 연결을 상징하며, 이러한 그림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세간에 알려져 있는 잉어 그림 풍수에 관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더 큰 기운을 빠르게 부르기 위한 지혜의 반만의 조언을 곁들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풍수학에서 잉어 그림과 같은 요소의 배치는 일반적인 조언을 넘어서 개인별 상황과 사주팔자에 따른 맞춤 분석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바탕으로 한 사주 분석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운세의 흐름, 그리고 각종 운의 상승과 하강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어떤 방향이나 위치에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주팔자와의 조화를 봐야 합니다. 개인의 사주팔자 분석 결과에 따라 잉어 그림을 걸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방향이 개인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방향의 잉어 그림을 배치하여 나에게 들어오는 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동쪽 또는 남동쪽 방향이 유리합니다. 동쪽은 나무의 성장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잉어 그림을 이 방향에 걸면 개인의 성장 및 발전 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이나 파란색이 도드라지는 잉어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목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창의력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열정적이고 대인관계에서 활발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남쪽 방향이 가장 적합합니다. 남쪽은 화기를 상징하며 잉어 그림을 이 방향에 배치하면 사회적 관계와 명성 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밝은 색상의 잉어 그림을 선택하면 더욱 좋으며 이는 화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토 기운이 강한 사람은 신뢰성이 높고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북동쪽이 이들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중앙은 토의 기운을, 북동쪽은 지식과 학문의 운을 상징합니다. 잉어 그림을 이 방향에 걸면 가정의 안정과 학문적 성취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토 기운을 상징하는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계열의 잉어 그림이 적합합니다.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규율과 질서를 중시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서쪽 또는 북서쪽 방향이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서쪽은 금속의 기운과 연결되며 잉어 그림을 이 방향에 배치하면 경력과 사회적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속을 연상시키는 흰색이나 금색 잉어 그림이 좋으며 이는 금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경력 운을 강화합니다. 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감성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잉어 그림을 북쪽에 걸면 재물 운과 사업 운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잉어 그림이 수 기운을 더욱 강화시키며 이는 개인의 재물 운과 사업에서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사주에 맞춰서 새롭게 잉어 그림을 들여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의 조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잉어 그림과 같이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은 집과의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집안의 기존 풍수 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한 잉어 그림의 배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수의 기운이 많은 경우입니다. 물은 재물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지만 과도한 물 요소는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분수대나 수족관 같은 물과 관련된 장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는 집안의 기 에너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보통 집안 중앙이나 거실에 큰 수족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잉어 그림을 수족관이 있는 같은 방향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수족관과 대비되는 공간에 걸어기의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족관이 거실 동쪽에 있다면 잉어 그림은 서쪽 벽에 배치하는 것이 조화롭습니다. 집안에 목의 기운이 많은 경우입니다. 목 요소가 강한 집은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너무 많은 나무나 식물, 녹색 계열의 장식품은 목 기운의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거실이나 방 안에 실내 식물을 두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강조합니다. 이런 경우 잉어 그림은 식물이 집중된 구역과는 반대 방향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들이 거실의 남쪽 창가에 모여 있다면 잉어 그림은 북쪽 벽에 걸어 전체적인 기의 흐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집안의 기존 풍수 물건과의 조화는 잉어 그림을 포함한 모든 장식품의 배치에 있어 꼭 중요합니다. 잉어 그림은 재물운과 같은 운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물건이지만 집안의 기존 물건과의 충돌 없이 조화롭게 배치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집안의 기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잉어 그림을 포함한 모든 장식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잉어 그림에 관한 풍수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바탕으로 한 사주팔자 분석을 통해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과 위치의 잉어 그림을 배치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운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배웠고, 목, 화, 토, 금, 수 기운이 각각 강한 사람들에게 맞는 잉어 그림의 선택과 배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집안의 기존 풍수 요소와 잉어 그림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잉어 그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의 기존 에너지와 충돌 없이 조화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죠. 언제든지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과 풍수 지식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라며 지혜의 밤이었습니다.